부처님이 이제 꽃을 들어 보였다. 이 말은 꽃은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였을 때 꽃은 손가락이죠. 그리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다리지요.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였을 때 그 꽃이 가리키는 곳은 꽃이 나타난 여러분의 의식 공간. 오케이? 손가락, 꽃은 손가락이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달인데 달은 부처님이 이렇게 들어 보인 것은 지금 여러분의 지금 정법 안장 의식 공간 속에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걸 보라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나타난 저의 의식 말고 여러분의 의식을 스스로 자각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고 가습이 미소를 지어서 여마, 부처님은 여마, 가습은 미소 해서 이심, 전심, 의식에서 의식으로 통했다. 이제 그게 이제 선이 처음 시작된 선의 첫 시작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내게 있는 정법안장, 정법안장은 정법은 바로 눈에 있다. 정법안장의 말 이제 제가 미리 설명했었네. 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 통하죠. 열반묘심. 열반묘심은 본래부터 열반에 들어있는 묘한 의식. 자, 열반묘심이라는 뜻은 본래부터 본래 열반에 들어있는 묘한 의식.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래 열반에 들어있다. 이 말은 의식은 현상에 물들지 않아서 본래부터 고요한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말도 많이 쓰네요. 본래 청정심. 본래부터 청정한 의식. 여러분의 의식이 물들어요? 안 들어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의식이 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요? 자, 이 의식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물들지 않습니다. 맞나요? 근데 왜 우리들은 이 의식을 깨어있으려고 노력할까요? 한번 답해 보세요. 그리고 의식을 갈고 닦느냐 이 말이야. 놓칠까봐. 쥐려고 또 놓치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분 한번 말해 보세요. 왜 우리는 나의 의지랑 나의 행동이랑 아무 상관없이 본래 청정한 의식을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려고 챙기려고 하고 깨어있으려고 하고 현재에 깨어있으라 뭐라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죠 우리가? 분별심 때문에. 본래 청정한 의식이 좋은 거니까 번뇌망상은 싫은 거니까 싫은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의 행동에 아무 상관이 없는 의식을 나는 취하려고 한다. 지금 들어오나요? 안 그래요? 그래, 뭐 때문에 그러는가를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심에 속지 않는 게 부동이에요. 부동심. 무심, 부동심은 그 분별심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느냐면 분별심에 속아서 무심, 부동심을 만들려고 한다 이거지. 지금 그게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빠져드는 속는 거다. 그 분별심에 계속 속고 있다. 그리고 속고 있는 줄을 스스로 안다 모른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무심, 부동심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진짜 무심, 부동심은 뭐냐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안 속는 게 무심부동심이죠. 맞나요? 그러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별심을 한번 봐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1대1로 면담해서 오면 반드시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해오는 거 제가 듣기에는 100% 그런 질문밖에 없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 이제 좀 뭐라 그러나 좀 더 정직하게 또 과감하게 용감하게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문제는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라고 하는 게 답이 아니라 현재에 깨어있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에 깨어있으려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저의 답은 그게 아니라 현재에 깨어있으려고 하는 당신의 그 의도가 당신 딴에는 마음 공부를 잘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의도가 바로 지금 당신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본래 청정한 본래 의식을 만들려고 지금 잘하려고 하는 그게 지금 분별심입니다. 그걸 보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게 공부다. 근데 희한하지요.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해야지. 에이 하고 해놓고 또 돌아서면 또 뭔가를 또 하려고 해. 이해되나요? 예, 그런 자기를 보는 게 공부다. 근데 그런 자기는 잘 안 보여요. 자기한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걸 봐주는 그런 자기의 분별심을 봐주는 이렇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안 계시면 다음 좋은 거는 도반이에요. 그래서 도반이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도 참 좋은데 근데 여러분 자 열의 9, 90%의 도반은 그러니까 열의 1명, 10%의 도반은 그게 바로 분별심이야 하고 말해 주려면 그 도반의 안목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보다는 한 발 먼저 나갔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공부한 선배하고 이런 탁마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근데 비슷한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비슷한 사람은 나도 그게 안 돼서 나도 고민이야.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고 점점 상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이렇게 하면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반도 자기보다 좀 더 먼저 공부한 도반이라면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탁 이렇게 자기 잘못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중간한 도반끼리는 서로 간에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그것이 자꾸 커진다 이거예요. 상황 이해되나요? 늪에 더 빠진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과감하게 자기 약점을 옛날부터 병 자랑하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공부에서도 병을 자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점점 빼고 있으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답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답이 아니고 그 고민 자체가 분별심에서 나온 거라는 거를 딱 한번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 한 명 한 분의 지금 걸려있는 부분을 지금 모르니까 뭉뚱그려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때려잡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말을 각자 대입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구나 하는 걸 돌아보는데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도반이 있고 또 이렇게 가이드가 있고 이런 것입니다. 시민, 즉 의식은 무수겁, 무한한 세월 동안 평등할 뿐 차별의 상이 없거니 시민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벌써 거짓말이다.
자, 여태 거짓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는 되게 분별심이 있죠. 그러면 그러면 의식은 분별이 되는 대상입니까? 안 되는 대상입니까? 이건 텅 비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말로 제가 의식이라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분별심이 의식이라고 하는 분별을 가지고 의식을 잡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말을 하면 벌써 의식은 거짓말이 되어버린다. 말해진 의식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손가락일 뿐이다. 달을 봐야 되는데 이게 본질하고 현상의 차이예요. 카테고리, 범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속지 않기 위하여 심인이라고 말을 하면 벌써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모든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단어는 부분을 표현해요. 모든 단어는 부분을 표현해요. 자, 제가 말해볼게요. 여러분 말해볼게요. 전체. 이 말뜻이 있어요, 없어요? 전체 해버리면 말이 성립 안 하죠. 근데 나는 지금 인사동 선언에서 지금 선가시 강의를 현재 하고 있는데 진도는 동안상철의 시편단의 제1 신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뜻이 있죠. 말이 되려면 다 부분을 말해야, 부분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이게 말이 된다 이거예요. 모든 단어는 부분을 나타낸다. 근데 지금 의식을 나타내는 단어는 지금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나타내는 말로 의식이라고 하면 벌써 의식도 부분에 속해버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이 성립하려면 의식이 아닌 것이 있어야 구분해서 의식이라는 말이 성립하기 때문에 모든 단어는 배제를 해야지 보드마크가 되려면 보드마크 아닌 것을 제외해야만이 보드마크가 돼요. 모든 말은 다 부분을 뜻하기 때문에 이 전체인 의식을 표현할 수는 없다.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의식을 잡으려고 하네. 여러분, 의식을 잡으려고 해요, 안 해요? 의식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의식을 잡으려고 죽으라고 잡으려고 한다. 죽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게 이제 분별심의 내용, 분별심의 에고예요. 같은 뜻이에요. 자, 내가 진리를 파악하려고 한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파악하려고 해야지. 파악하려고 하는데 파악을 하다가 결국에는 파악할 수 없구나 하는 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파악하려고 하다가 파악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게 깨달음이고, 그때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 파악하려고 하는 자기의 법상을 보는 거예요. 파악하려고 하는 나의 법상,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나의 법상을 본다. 그러니까 법상을 본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법상을 보시면 더 이상 꼭지가 떨어져서 밑창이 터져서 애옹지물이 쑥 내려가서 더 이상은 이제는 방황이 끝이 나요. 방황이 끝이 나요. 법상이에요. 법상을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견성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견상이다. 자, 견성 못지않게 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견상이다. 마조가 멀리서 마조를 찾아온, 진리를 물으러 찾아온 스님한테 그 스님이 불법 적적 대의를 물었을 때 동그라미를 쳐놓고 들어가도 20방,
들어가지 않아도 20방. 어떻게 해야지 이 방망이를 피할 것인가 하고 질문을 했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구조적으로 멀리서 마조를 찾아러 온 사람은 불법 적적 대의를 물었지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물었지요. 의식이 무엇인가를 물었지요. 그러면 이분이 의식이 지금 잡히지 않아서 의식이 무엇인가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왜 의식이 무엇인가가 잡히지 않았느냐면 의식이 무엇인가를 물었기 때문에 의식이 안 잡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묻는 것 자체가 분별심이다 이거예요. 그럼 마조의 입장에서는 의식이란 말이야 이 전체야라고 말을 해주면 또 전체를 또 분별심으로 또 잡는다 이거예요. 그럼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묻는 사람의 마음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그거를 스스로 돌아보게끔 만들어야 분별심을 놓으면 저절로 전체가 그냥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포인트는 묻는 사람의 분별심을 높게 만드는 게 그게 답변이다 이거예요. 선사들의 답변.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들어가도 20방, 들어가지 않아도 20방 혹은 조주에 묻자 있잖아요. 걔한테 묻는 사람이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가 분별심이죠. 맞아요? 그럼 그 분별심에 대한 먹이를 주는 게 아니고 분별심 자체를 돌아보게 만들어야지 그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주가 무한 거는 조주가 무라고 답변한 것은 있다 없다의 무가 아니라 있다 없다의 무가 아니라 이 무를 듣는 거는 뭐예요? 조주가 무하면 그 무를 듣는 사람은 무를 통해서 무를 듣는 건 뭐예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분별심이 물 수 없는 무를 던져준 거예요. 다시 그 사람이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있다 없다로 해결할 수 없는 무 그걸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들어가도 20방 들어가지 않아도 20방 맞는 때릴 텐데 어떻게 하면 맞지 않겠는가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지요. 그럼 꽉 막히겠지요. 자, 뭐가 막힐까요? 그 사람이 무엇이 막힐까요? 그 사람의 분별심이 막히지요. 자, 모든 화두공안은 묻는 사람의 분별심이 쾅 막히는 거. 그 막히다 보면 분별심이 힘이 빠지겠죠. 맞아요. 빠지다가 결국에는 묻는 나의 분별심을 자기가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화두의 역할이기도 해요. 모든 지금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묻는 데 대한 답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묻는 것이 바로 분별심이라는 것을 돌이켜주는 것. 그래서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한테 분별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분별심이 교묘하냐면 알아듣는 것도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라고 해서 꽉 막힌 기간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 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이해되시죠? 예. 저는 끊임없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분별심을 계속 스스로 자각하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무엇이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 마음이 자꾸 구하고 있다. 우리 마음을 봅시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말기는 알아들어도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실천이 된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견상하는 것. 이론은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분별심이 문제입니다. 분별심만 없으면 그냥 통으로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자기 분별심을 보는데 있다. 너무 좋은 거는 여러분한테 1대1로 질문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 모든 분의 질문은
질문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분별심이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질문도 못해. 상황 이해되죠? 그러니까 노자가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자, 지자불은 아는 자는 이 모든 것이 의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자는 의식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하는 부분이니까. 됐나요? 그리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말하는 자는 부분밖에 말할 수 없지요. 부분밖에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체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는 무언, 지자는 아는 사람, 진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 그 지적을 했듯이 시민의 경지에는 신민이라는 이름 또한 넘는 것이나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중생 쪽에 쓸 때는 방편으로 신민이라는 이름이 있게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는 신민이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맞나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전해줄 때는 할 수 없이 신민이라는 말을 써. 방편으로. 근데 문제는 모르는 사람이 시민을 이거 전체를 말하는데 부분으로 이거를 잡아서 다시 올가미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는 이론을 가지고 실천합시다라고 전환을 해야 된다. 이론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실천합시다라고 전환을 또 이렇게 해야 한다. 알지니 본래부터 허공 같음에 불 속의 연꽃에나 비유해야 될 것이다. 불 속의 연꽃에나 비유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오늘부로 불 속의 연꽃. 여기 지금 보드마크지요? 맞아요? 보드마크가 불 속이에요. 불 속에, 원래 불 속은 화택이거든? 화택이라는 말은 불 붙는 집이라는 뜻이죠. 불 붙는 집이라는 말은 욕망의 불이 타고 있는 현상계.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계 속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나타난 현상을 불속이라고 해요. 오케이? 연꽃은 이것이 겉으로는 불속인데 속으로 무엇이 나타났는가? 무엇이 보드마크로 나타났는가 할 때는 한 개의 의식이 보드마크로 나타나서 모든 삼라만상은 불 속의 연꽃이에요. 이 말 따라오나요? 본질과 현상이 지금 딱 붙어가지고 보드마크가 나타났다. 언현이 동시다. 언현 동시를 시적으로 표현하면 불 속의 연꽃이다. 현상으로 드러난 본질이다. 요 두 개를 같이 보는 것. 다시 약견 만약에 본다면 재상, 모든 현상에서 비상, 현상에 눈이 가려지지 않으면 적견 열의 본질을 본다. 지금 모든 현상에서 현상이라고 하는 모양에 속지 않으면 모든 것이 본질이 있는 그대로 있는 따라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본다. 할 때 지금 같이 있다. 지금 원리가 같이 있다. 그러면 같이 있는 걸 왜 못 보는가? 내가 모양에 속아서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여러분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를 습관적으로 한다. 좋다 나쁘다 하면 좋다 나쁘다는 바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는 바로 취하고 버리고 하는 고통이 일어난다. 불 속에서 핀 연꽃에 가장 나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뭐예요? 불 속에서 핀 연꽃, 수많은 연꽃송이 중에 가장 가까운 건 뭐예요? 자기죠.
자기가 불 속에서 핀 연꽃이다. 화택에서 이 욕망의 불꽃 속에서 피어 있는 연꽃이다. 그런 이제 자각이 희망을 주네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망각을 잊어먹지 않게 하는데, 요런 딱 하나의 용어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불 속에서 핀 연꽃을 한번 이렇게 들어서 잊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불 속에서 핀 연꽃이다. 이렇게 되면 저한테는 크게 도움이 돼요.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그 사람도 불 속에서 핀 연꽃이야.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저한테는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것도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죠? 그 사람이 뭐냐? 불 속에서 핀? 이때 불 속이라는 것은 꼴불균이고, 연꽃이란 말은 그 사람도 본질인 연꽃이 인연따라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싫어하면 그 사람이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을 치유하는 약이야. 지금 불 속의 연꽃. 색적시공. 따라해보세요. 색적시공. 공적시색.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잣대인 거, 잣대. 내가 잣대를 가지고 잴 때는 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얘들을 계속 재단을 했다. 근데 내 눈이 불 속의 연꽃을 이제 좀 공부를 했어. 나의 분별심이 이 잣대가 되어가지고 재니까 매사에 좋다 나쁘다 해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해가지고 별걸 다 걱정하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멋있는 거예요. 쟤는 저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구나. 저게 개성이구나.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 썼어요. 유니크하다는 거. 유니크. 하나하나가 여러분, 유니크의 다른 말이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쟤가 유니크하구나 하고 느꼈을 때부터 제가 쟤한테 자유를 줬어. 좋다. 생긴 대로 마음대로 꽃 피워봐라.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놓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하나하나가 개성을 가진 나름대로 빛깔과 모양이 다른 꽃으로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 눈이 분별심의 잣대를 가지고 볼 때는 돼지 눈으로 보니까 다 돼지로 보였는데, 내가 이걸 바꿔가지고 불 속의 연꽃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부처 눈이 이거예요. 불 속의 연꽃으로 보는 눈. 그러니까 불 속이란 말은 욕망이잖아요. 각자가 자기 욕망을 표현을 해. 근데 그 본질은 생명력 자체야. 지금 본질이 생명력 자체란 말도 제 말이 맞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생명이 인간마다, 지금 여러분 여기도 지금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각자 정말 다양한 생명력이 다양한 모습으로 한 개 생명력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자, 온 생명은 하나예요. 이것이 수많은 낫 생명으로 피고 있어. 이 말도 들어옵니까? 하나의 온 생명이 일체의 낫 생명으로 개성을 발하고 피고 있어. 그러면 온 생명이 낫 생명한테 자유를 주면은 이 세계가 어떻게 돼요? 정말 자유로운, 한 명 한 명이 다 타인들한테 자유를 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 너도 유니크고 나도 유니크고 모든 사람이 유니크하다고 인정하고, 그러면 유니크한 대로 꽃이 피어라고
자유를 주면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안 자유로울까요? 이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먼저 불 속의 연꽃이라고, 불 속이라는 말은 욕망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욕망 덩어리인데 그것이 다 연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자유를 주면 제가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져. 지금 내가 자유로운 비결이에요. 내가 남한테 먼저 자유를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든 상관없죠. 오늘 지금 계속 알아도 의식이고 몰라도 의식이다. 자, 마조 입장에서는 불법 적적대의 다시 말해 의식이잖아요. 의식이 뭡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답변이 원을 그려놓고 너가 원 안에 들어가도 의식이고 나와도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분별심은 마저는 대자대비하게 들어가도 부처고 나와도 부처다라고 했는데 분별심은 이 말을 어떻게 듣는가? 분별심은 들어가도 맞고 나와도 맞는다고 이렇게 듣는다 이거예요. 같은 말을 분별심이 아니면 지금 이래도 의식이고 저래도 의식이다 이 말은 분별심이 소용없다는 뜻이죠. 맞아? 그렇지 않나요? 자, 키가 커도 의식이고 키가 작아도 의식이고 제가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친척이 모였는데 정말 몇십 년 만에 본 친척이 있어. 제가 걔가 조그만할 때 봤는데 지금 커가지고 결혼해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했냐면 하여튼 키가 작았어. 키가 작아서 그때 걱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보다 키가 크더라고. 그러니까 키 작아도 의식이고 키가 커도 의식이고 잘나도 의식이고 못나도 이걸 자기한테 대입해 보세요. 자기한테 잘나도 의식이고 못나도 의식이에요. 이때 의식이 본질이잖아요. 잘나도 본질이고 못나도 본질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부처잖아요. 잘나도 부처고 못나도 부처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나에 대한 잣대가 없어지면 내가 나에 대한 잣대가 없어지면 남에 대한 잣대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자기한테 우리가 여러분 자기한테 너무나 엄격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때리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래야 한다. 이래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자기한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상은 자기 잣대를 보기. 근데 그 잣대가 놀랍게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잣대를 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니까 남한테도 잣대를 대지. 그러니까 모든 게 시비지. 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주의도 나쁜 거야. 이해되나요? 네. 지금 내가 적당히 우리는 지금 보니까 다 적당하네. 여기서 정말 이렇게 탑으로 된 상 높은 사람이 잘 없네요.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잘나면 상이 높아. 꼴값을 한다 그러잖아요. 꼴이 뭐예요? 꼴값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때 꼴값은 상을 부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우리 공부가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진리가 어떻고 지금 견성이 어떻고 도노가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열반이 어떻고 하는 것은 전부 상이에요.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전부 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면 추구하는 분별심이 내한테 있다. 내가 법을 추구하면 법상은 내한테 있다. 자, 이거 너무 좋은 연기법이에요.
이게 같이 있다. 맞나요? 맞나요? 네. 그러면 자, 그 법상이 우리들은 오늘도 이렇게 거의 결론을 내게 되네. 이건 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년 이상을, 보세요. 제가 20년 이상을 이렇게 공부했어요. 나는 지금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는 법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법상을 내가 보고 놓아야만 해. 하고 20년간 공부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에 모순이 있다. 뭐가 모순이에요, 여러분? 자, 나는 법상을 봐야 해. 뭐가 모순이에요? 이미 법상 다 깨졌어. 교수님은 다 깨졌어. 아니, 그게 아니야. 다 깨졌어. 나는 하고 지금 보세요. 나는 법상을 봐야 해. 제가 지금 견상 썼잖아요. 네. 견상 써서 제가 견상을 쓰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걸 제가 알아. 왜냐하면 내가 그랬기 때문에 견상을 합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상을 봐야 해 라고 받아들인다고요. 여기가 뭐가 모순이냐면 이 문장이 틀렸어. 어떻게 틀렸냐면 나하고 상이 둘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하나. 자, 본래는 하나인데 받아들일 때 또 분별해서 분별심이 얼마나 교묘한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분별심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나하고 상하고 떨어뜨려 놓고 나는 상을 봐야 해 하고 또 상을 보려고 또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진실은 뭐냐면 나가 상이지 내가 상이지 나는 상을 보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바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상이다 이렇게 되죠. 나는 상이다. 나는 상이다. 이러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러면 또 분리해서 받아. 그게 바로 분리된 상이야.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돌아보니까 저의 모든 공부 여정은 나는 상을 봐야 해 하고 공부를 해왔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거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공부 기간을 단축시키려면 아프더라도 병을 지적해야 돼. 제가 병을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나하고 상하고 떨어뜨려 놓고 내가 상을 봐가지고 이 상을 내가 소화를 시켜서 없애야 돼라고 하는 그 상을 또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을 분리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제 말을 내가 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파요. 내가 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되게 아파. 이 아픔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견상을 할 때는 아픔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견성한다, 견상한다 이 말을 밖으로 본질을 보고 이 세계의 본질, 이 세계의 현상을 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계의 현상과 본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본질을 보는 게 견성이고 나의 현상을 보는 게 이게 견상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자기를 본다는 것이 실감나게 올 때는 부문만 들어보면 안 되고 이론을 실천을 해야만이 이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천하는가?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이론을 실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1대1로. 1대1로 정말로 자기 답답한 부분을 털어놓을 때. 그때 제가 아프지만 여러분이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자기의 숨겨져 있는, 숨어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숨어 있는 여러분의 상을 제가 딱 지적을 해서 여러분이 돌아볼 때 진짜로 그때 불꽃이 탁 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이렇게는 대중적으로 본문을 들으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1대1로 이제는 붙어가지고 정말로 뭘 알고 싶은지, 정말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실 때, 솔직히 말씀하실 때 제가 그걸 들어보면 상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는 저도 이제, 근데 솔직히 아직 덜 익은 과일은 지적을 못 해요. 익어야 지적을 해. 그러니까 열심히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보는 공부를 일상에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경기에 부닥쳐서 흔들리는 내 마음, 이걸 자꾸 봐야 돼. 그러다가 익어지면 탁 지적하면 탁 이렇게 꼭지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공부 인연이 일어나서, 사실은 옛날 분들은 이렇게 공부했어요. 제 말이 맞죠? 항상 그래서 특히 임재종에서는 조동종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니까 1대1 독참 시간이 공부의 핵심이더라 이거예요. 1대1 독참 시간이. 근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신청만 하면 만나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뒤에 제 면담을 제가 직접 받기는, 여러분도 미안하잖아요. 저를 직접 또 하기는. 그러니까 법사님이 계시니까 법사님 통해서 이제 1대1 면담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사동 선언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때가 되면 1대1 면담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하여튼 그것이 언제든지 간에 저하고 이제 1대1로 하면서 솔직히 이야기를 틀어놓고 이야기를 할 때 딱 그때 보인다 이거죠. 인간들 사이에서 유령을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유령이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상을 가진 인간은 유령 인간이에요. 그냥 유령이라고 하지 맙시다. 인간은 인간이니까 유령 인간. 그 유령 인간에서 유령을 떼는 게 공부예요. 근데 이때 뗄 때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령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놈이 유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한번 이렇게 부정하는, 나를 한번 이렇게 직면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 뗄 때는 좀 하여튼 아프기도 하다. 그걸 아프니까 이때는 참 기가 막힌 이 비유가 있네요. 이걸 뭐라고 불렀는가? 제일 아름다운 직설적인 비유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걸 불렀네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뭐가 따라붙어요? 부활이 따라붙잖아요. 유령은 죽고 인간으로서 부활한다. 누가? 내가 유령으로서는 죽고 인간으로서 부활한다. 그러려면 그 죽음의 아픔을 내가 한번 경험한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참 이게 공부가 굉장히 진실된 공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 공부 안 하고 있을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어. 나름대로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해야지 하고 그 마음을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분별심이고 그것이 법상이고 그것이 나다 이거예요. 그 나라는 것을 봐야지 한번 이것이 죽지. 내가 말하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느껴져야지 이것이 죽어서 떨어지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끊임없이 또 합리화,
또 합리화하면서 끝없이 이거를 마음 공부를 계속 연기시켜 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